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 합격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1248, 1248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248 학습법은 기본적으로 이 주간학습 계획표를 뭐 하는 거다?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무원 시험, 뭐 다른 자격증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이든 특히 수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시간 확보에 있습니다. 시간 확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간학습 계획표 예시인데요. 자, 일단 공부 시간을 딱 착석 시간입니다. 자, 8시 30분에 9시 10분까지 50분 내내 착석을 했으면 이거 50분 단위거든요. 동그라미고요. 자, 50분 이내에 뭐 어디 이석을 했어. 자리를 옮겼어. 50분을 못 채운 경우는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그다음에 착석을 아예 안 했다? X 되는 거야, X. 자,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한 달 동안 체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월화수목금토 6일이죠. 6일. 6일 동안 주간 목표 학습 시간을 몇 시간 잡으면 되냐? 66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목표 시간 66시간. 이게 동그라미가 66개가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66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간 목표 학습 시간을 66시간으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 주 7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약 9시간 30분 정도, 9시간 30분 이상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가까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가야 돼요. 하루는 막 24시간 중에 공부 시간을 그죠? 순 공부 시간을 12시간씩 잡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 5시간밖에 못했다. 이런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간 목표 학습 시간을 66시간으로 잡고 66시간에 예를 들어서 90% 정도 60시간 이상을 했다? 그러면 5점 주시는 거예요. 5점. 66시간에 90%가 60시간. 그죠? 60시간. 동글뱅이가 60개가 이상이 됐다? 5점 되는 겁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66시간을 잡으면 되고 52시간, 즉 66시간에 80%이다. 그럼 52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4점. 그 다음에 46시간이다. 그러면 3점. 40시간이다. 그러면 2점. 40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1점 주면 됩니다. 1점. 자, 그리고요. 표시가 만약에 안 됐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유를 적어줍니다. 친절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다. 지인이 놀러 왔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노노. 이런 거 노노.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늦잠 노노. 늦잠 노노.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 우리 11개만 만들면 된다. 토요일을 주말에는 좀 그래도 그죠? 주간이랑 달리 주말에는 11개만 만들면 된다. 11개를 목표로 갑시다, 우리. 토요일 날은 오전부터 한 5시 2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쭉 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쭉 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이에요. 다시 공부해서 예열을 좀 해주고 월요일날 쭉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66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60개 이상이면 5점이에요. 60개 이상 5점. 자, 아시겠죠? 그래서 주간 목표 달성 정도가 4주 합계에 그죠? 4주 합계에 20점 이상이면 20점 이 정도 5점이니까 4주 그죠? 4주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 20점이면 합격 가능성은 이게 4주가 이어졌어. 20점 이상이 됐어. 그러면은 거의 합격 가능성은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 5점이었는데 그죠? 계속 4주를 더해 보니까 18, 19점이야.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85%. 그다음에 16점에서 17점이야. 그러면은 80%. 15점 이하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발입니다. 분발. 15점 이하이면 분발해야 된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5점 이하면 분발 촉구를 해야 되는데 15점이면요, 여러분 공부 시간을 46시간에서 그죠? 52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네, 46시간에서 52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을 공부하나도 안 했다고 쳤을 때 6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7시간 30분 이상 한 거거든요. 15점을 받았을 경우 하루에 7시간 30분에서 8시간 정도 공부하신 수험생인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공부 시간이지만 우리가 소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말 소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한 시험에서는 15점 이하가 계속되면 그 점수의 공부 시간 격차가 벌어지게 됨으로써 합격권에서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수험생들과의 어떤 상담 결과 쌓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3, 4개월 이상 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 이런 집중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런 수험 시장에서는 20점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점 정도를 맞아놔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9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시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어떤 식의 뭐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꼭 적어놔야 된다. 예. 그리고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늦잠 제거할 수 있죠? 예, 지인 예방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있으면 다음 주,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제거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과목을 체크합시다. 학습 과목, 학습 집중력 점검이에요. 그래서 과목과 공부량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착석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목, 그죠? 공부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봤다. 이런 공부한 페이지도 적어놓고 뭘 했는지 과목, 공부량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행 과목과 복습한 과목, 그다음에 누적적 읽기를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누적적 읽기는 이제 1, 2, 4, 8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요령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고민사항들도 좀 적어놓고, 그죠?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등 그렇습니다. 지금 합격연구소 1248 학습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단기간에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통달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통달한다. 그 다음에 이 조건화 읽기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조건화 읽기가 뭐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론을 익히고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분 이게 왜 틀렸는지, 그죠? 일단 처음부터 기본서만 파다 보면 문제가 자동으로 맞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다 익히고 문제풀이를 하여 또 틀리면 그 이론 전체를 다시 이해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그죠? 반대로 자, 문제와 정답을 정확하게 조건화 읽기라고 하는데, 문제와 정답을 익힌 상태로 다시 이론을 들으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소위 문제와 정답의 어떤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론을 정립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합격연구소는 저기 이 스페이스 액트라는 스페이스 액트라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 네. 여기에 이런 분들을 최근에 합격생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무사, 노무사, 그다음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죠.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이분이 한 1년 정도 꾸준히, 그죠?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이 주간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날짜죠. 2021년 6월 4일 바로 시험 보기 전날, 제가 기억나는 건 6월 5일 날 시험 봤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이제 이 주간학습 계획표, 주간평가라고 하는데 꾸준하게 1년 동안 자기의 어떤 공부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예, 내가 내일 시험인데 뭐 타이머 설정, 그 다음에 공부한 어떤 요령들을 봤고요. 처음부터 뭐 압박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그죠? 훨씬 수월했다. 그래서 2, 3일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죠? 조건을 읽기와 체크한 것들을 위주로 봤습니다. 틀린 문제 빼둔 것도 복습했고, 필기 노트,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 조건을 읽기, 교재 읽기, 틀린 문제 복습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뭐 틀린 문제 중dur했고, 조건을 읽기 50% 했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일에서 자기가 공부한 시간들을 체크해가지고, 예,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죠? 10시 20분과 11시까지 공부하시고, 또 자기 공부한 학습 계획 이런 것들 체크 다 하셨고, 예. 그러면 저희 스터디 코디, 저를 비롯해서 스터디 코디가 이렇게 댓글로 꾸준하게, 예,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합격연구소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썰렁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여기 주간학습 계획표 에다가 공무원을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좋다. 그러면 카페에서 여기 주간학습 계획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주간학습 계획표 게시판, 자기 공무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남겨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은, 그죠? 제가 이제 에듀윌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문제도 올려놓고, 네, 이거 이제 그다음에 기출 사례 문제 다 업로드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쇼터디에서 여러분들 쇼터디에서 기출 문제 꾸준하게 반복하실 수 있도록 그죠? 저희 합격연구소에서 만든 그 쇼터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기출 문제를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 이러한 주간학습 계획표를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 시간 확보가 일단 급선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공부 시간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주간학습 계획표를 어떻게 작성하냐, 예, 공부 시간 하는데 1, 2, 4, 8이 뭐냐, 여러분. 자, 간단합니다. 일단 기억 단계를 초단기, 단기, 장기, 초장기로 나눠서 이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따른 이론에 따르면요, 어떻게 해야 이 망각을 조금 그 망각하는 그 뭐랄까 망각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 에빙하우스가 망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복습 주기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날 공부한 걸 덮고 책을 딱 덮잖아요. 20분만 지나도 약 몇 프로? 네. 여기 지금 58%죠? 58.2%밖에 기억이 안 난다. 즉 거의 42%가 날아간다 이겁니다. 자, 1시간만 지나면 기억이 44%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지금 56%, 절반 이상 가까이 여러분 1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9시간,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66%가 날아갔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70%가 날아간 겁니다. 예. 한 달이 지났네? 그러면은 80%. 사실상 기억이 안 난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러한 망각 곡선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복습 주기가 요거다 이거예요. 첫 번째 복습은 바로, 그죠? 10분 이내, 20분만 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 42% 날아가기 때문에 10분 이내 복습을 꼭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은 하루 안에, 세 번째 복습은 일주일, 네 번째 복습은 1개월 이내 해라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수험은, 그죠? 지금 행정법 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행정법만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망각곡선은 그렇다는 거고, 거의 매일 해야죠. 네, 저희가 기억을 하려면. 그래서 1248이라는 소위 반복 주기를 말을 하는 건데, 1248이라는 것은 일단 처음 단계는, 자, 객관식 한 권을 기준으로 이제 통달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단계는 일단 문제를 풀어요. 네,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풀고 이 지문이 왜 OX인지 정확히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2일이 지난 후에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맞춰요. 여기서 틀렸어? 그럼 다시 1단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요. 3단계는 이제 장기 기억 단계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언제? 4일이 지났을 때 다시 2단계에 맞았을 때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1단계, 2단계에 맞으면, 그러면은 1단계, 2단계에 맞으면 동그라미가 2개가 생기겠죠? 그럼 4일이 지난 후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근데 맞으면 동그라미가 또 생기겠지만 틀렸어. 그럼 X가 돼서 다시 1단계로 가자 이겁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다시 3단계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계속 틀리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맞은 문제들이 있다. 그럼 4단계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본다. 8일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는지 확인해라. 역시 틀리면 1단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5단계는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8일이 지난 후에까지 계속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문제를 틀리는 문제들만 따로 점검하라 이겁니다. 이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초단계 기억 단계인데 틀린 것만 따로 봐라 이거예요. 틀린 것만 따로 봐라. 6단계 초장기 기억 단계로 진입한 문제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친 문제들, 그죠? 문제와 정답의 키워드를 뽑아서 누적적 반복하는 단계. 자, 이거는 그냥 지핑이라고 하죠. 아예 메모리를 고착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마스터를 하면 98%의 정답률을 이분처럼, 이게 올해 이분이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1년 만에. 그래서 이 영상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무사 합격생도 있었고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합격생도 나왔는데, 자, 핵심은요. 절대 공부시간 확보에 달려있다. 저희가 단언컨대 공부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강의에 의존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연구소에 현장에 또 오시면 이런 학습 과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리고 이런 공부 방법, 객관식 문제집 공부 방법에 대한 팁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강의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지도도 해드리고, 자, 쇼터들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약점을 파악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카페를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관학생 계획표 공무원, 지금 공무원부터 할게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 행정법뿐만 아니라 전과목을 다 해주세요. 전과목을 다 해주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저랑 또 스터디 코딩, 그분도 행정법 지금 행정고시랑 변호사 시험 강사십니다. 대형 학원 강사님이신데 함께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질문 게시판도 열어놨는데 뭐 기타 학습 관련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거 없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66시간, 그죠? 주간 66시간 꼭 확보해서 이렇게 보세요. 월, 일, 여기서 66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다. 66개의 동그라미를 채워나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시는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주간학습 계획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